마지막으로 고신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만들게 된 주최자 고신대학교 신학과 24학번 김혜원 학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고신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자랑스러운 고신대학교의 신학생인 김혜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와주신 자랑스러운 고신대학교 재학생, 졸업자, 선후배님들, 고신대학교 시국선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계시는 청춘 어르신분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외치신 목소리는 조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일제치하에서 대한 독립을 부르짖으신 순국 열사의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모두가 욕했을 때, 심지어 아들, 딸들의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광장에 나와 자유를 부르짖으시고, 나아가 2030 청년 세대가 깨어났을 때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어르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정가사범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의혹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정가사범은 팩트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2003년 7월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두 번째, 2004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입니다. 세 번째, 2004년 8월 공용 물건 손상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네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여러분, 우리들의 한 표가 오늘 하루를 뭘 입고 뭘 먹고 고민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한 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본인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가사범 타이틀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시국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개의 죄목이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은 음주운전은 잘못했지만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두둔했습니다. 범죄자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누구보다 국민을 위하는 척했던 민주당의 추악한 본심이지 않겠습니까? 발언문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너무나도 쪽팔리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저런 작은 일들은 자주 일어난다. 고작 저 정도 범죄는 누구나 쉽게 일으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누구든 어기고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가사범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데 어느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잘못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잘못한다고 해서 이재명의 범죄와 추악한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자비하게 탄핵을 남발하여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한 검사마저 탄핵시켜 입법부의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개인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사람의 배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시킴으로써 사법부까지 완전 장악했습니다. 법치국가를 그렇게 외쳐대면서 법치국가의 근본인 3권을 전부 장악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재명의 행태가 용납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구보다 법치를 말하면서 실상은 3권을 농락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진정한 독재 세력이자 내란 세력 아닙니까? 어디 한번 이것도 민주파출소의 내란 선동으로 신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민주당이 왜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하신지 아십니까? 간첩법 개정을 왜 반대하냐고 물으니 입만 꾹 닫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71년 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의 간첩법이 더 이상 현대사회의 복잡한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제가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의 현행법 간첩 행위의 대상을 오직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안보의 확장입니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산업 분야의 기밀 유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군 정보 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은 우리의 법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습니다. 한 군무원은 중국 동포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그가 길가에 당당히 활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법이 급격히 변화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중국 정당 아닙니까? 어제 2월 26일 10시에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자신의 애국심을 위와 같이 글로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뽑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제발 깨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침묵에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뒷말에 총 3창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